치매가 점점 짧아지면 팔뚝살 고민 많이 하시죠. 얼굴살이나 가슴살은 정말 금방 빠지는데 팔뚝이나 허벅지에 있는 살은 끝까지 안 빠진다. 단순히 외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건강상으로도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여성분들이라면 사실 나이에 상관없이 다들 팔뚝살에 대한 컴플렉스? 고민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팔뚝은 우리 몸의 상체에 있고요. 바깥쪽으로 많이 드러나는 부위라서 다른 곳은 다 날씬한 분도 팔뚝이 두꺼우면 굉장히 뚱뚱해 보일 수가 있고요. 반면에 다른 부분에 좀 살이 많으신 분들도 팔뚝이 좀 얇고 슬림하면 훨씬 더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여성분들 다이어트 하시다 보면요. 얼굴살이나 가슴살은 정말 금방 빠지는데 팔뚝이나 허벅지에 있는 살은 끝까지 안 빠진다. 어디 살은 일찍 빠지고 어디 살은 이렇게 안 빠지지? 하고 좀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착각이 아니고 정말 다이어트를 할 경우에는 얼굴이나 가슴살이 먼저 빠지게 되거든요. 이런 차이를 유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순환의 차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몸의 체액순환이다 라고 하면 혈액순환도 있지만 림프순환이라는 게 있어요. 림프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 몸의 하수도 같은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우리 몸이 여러 가지 대사를 이루면서 찌꺼기들, 노폐물 같은 것들이 대사 과정 중에 나오게 되는데 일부는 혈액을 통해서 나가기도 하지만 일부는 림프를 통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혈관만큼이나 림프관이 우리 몸 전체적으로 쭉 다 퍼져 있고요. 이 림프관 중간중간에는 림프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버스 정류장처럼 중간중간 노폐물들을 좀 걸러내주고 독소 같은 것들 그리고 세균 같은 것들을 이렇게 걸러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팔뚝 같은 경우에는 이 림프 순환이 좀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성분들 꽉 끼는 속옷 많이 입으시면 팔뚝도 많이 붓고 그리고 팔이 좀 울퉁불퉁해진다는 거 느끼셨을 거예요. 그게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꽉 끼는 속옷을 입으면서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절 있는 쪽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팔 순환이 제대로 되지가 않겠죠. 살이 아니고 붓기인 게 아닐까요? 부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처음에는 부종이 맞아요. 조금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오른쪽 가슴에 유방암이 있어서 수술을 하시고 겨드랑이 있는 림프절까지 떼내시는 분들, 양쪽 팔의 두께가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수술을 한 쪽 림프관이 막혀서 그쪽에만 림프 부종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초반에는 림프 부종이 맞죠. 문제는 이렇게 체액이 순환이 되지 않고 우열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 팔에 노폐물 찌꺼기 같은 것들이 쌓이게 되고요. 그게 염증을 유발해서 이미 염증으로 끈적끈적하게 변한 셀룰라이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셀룰라이트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유전적인 영향도 물론 있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거의 99% 이상이 셀룰라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 자체가 팔뚝이 두꺼울수록 만성 염증 상태에 빠질 수 있고 그러면 이 만성 염증은 뇌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 같은 뇌 건강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가 실제로 있습니다. 팔뚝살을 일단 빨리 빼야 되는데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빼기가. 힘들죠. 뭐 지방 흡입이나 녹여주는 주사 시술이 이런 거 많죠. 있는데 그거는 어때요? 만약에 셀룰라이트가 많다라고 하면 본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거의 안 빠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시술을 권해드리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도비만이신 분들이 운동이나 본인이 식습관 같은 걸 개선을 해서 체중 감량을 하면 혈압도 떨어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지고 이런 건강 효과들을 같이 보잖아요. 근데 지방흡입 같은 시술을 통해서 살을 뺐을 때는 체중은 빠지지만 이런 건강 효과들은 없다고 보거든요. 미적으로는 시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슬림해지고 좀 가늘어지는 팔뚝을 보실 수는 있지만 그게 그렇다고 그러면 치매를 줄여줄까? 요거랑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다른 곳에는 살이 거의 없는데 내가 너무 팔뚝만 두껍고 특히나 이렇게 비틀어 봤을 때 셀룰라이트가 많이 뭉쳐있는 스타일의 체형이다 라고 하면 본인의 생활 습관을 한번 다시 돌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들 있죠. 무거운 거 많이 들면 팔 운동돼서 좋은 거 아니야? 팔이 더 얇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무의식 중에 이렇게 계속 물건들을 많이 들고 옮기고 하는 경우는 운동이라기보다는 노동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근육을 단련시킨다기보다는 계속 근육이 소비가 되는 거죠. 여성분들이 갖고 있는 습관 중에서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성분들은 보통 배낭보다는 핸드백, 이렇게 한쪽에 걸치는 가방들을 많이 드시잖아요. 특히 가방을 메면 이쪽 팔 이렇게 접으면서 더더군다나 이쪽에 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양팔의 두께가 달라지는 이런 습관을 가질 수 있죠. 저는 진짜 약간 오른쪽이 좀 더 두꺼운 것 같거든요.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저도 오른쪽 어깨가 조금 더 휘어 있고요. 양팔의 두께가 달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얼굴부터 시작해서 전신이 양쪽이 동일하게 대칭인 분들은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오른손잡이 또는 왼손잡이 이런 식으로 우세하게 사용하고 있는 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병적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순환 자체를 좀 늘려주고 체온을 좀 올려주려는 다른 노력들을 부가적으로 더 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꼭 눌러주세요.